여러분, 자영업자 참 자영업자 어렵다 많이 이야기를 해요. 자영업자 손실 보상을 해달라는 것도 워낙 자영업자가 어렵기 때문에 또 너무나 많이 망했기 때문에 손실 보상을 해달라 이렇게 애원하고 있죠. 사실 한국은행이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요. 그 보고서를 보면 직원 둔 자영업자가 16만 8천 명이나 줄어들었습니다. 지난 2월부터 시작해서 16만 8천 명이요. 이 정도면 여러분 외환 위기 이후로 최대의 고용 충격입니다. 최대의 고용 충격. 자영업자가 직원 둔 자영업자가 그만큼 많이 망했다는 이야기예요. 아무래도 직원을 둔 자영업자는 규모도 클 수밖에 없잖아요. 규모도. 그러니 인건비도 많이 나가고 임차료도 많이 나가고 고정비가 그만큼 크다는 사실입니다. 고정비가 그만큼 많이 크니까 이 팬데믹이 한방 뻥 때리니까 결국은 감당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. 감당하지 못했다는 뜻. 그만큼 여러분 직원을 둔 자영업자는 최악의 상황으로 점점 갔다는 이야기입니다. 더 큰 문제는요. 직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빨리 망했다는 거예요. 더 빨리 망했다. 보세요. 이게 5인 미만 자영업자는요. 코로나 발생 이전에 비해서 10% 정도 감소를 했다면 5인 이상 자영업자는 무려 22%가 감소했습니다. 그러니까 5인 이상 자영업자에게 그야말로 큰 충격을 안겨줬다는 이야기잖아요. 엄청난 충격을. 그런데 이게 자영업자 하니까요. 많은 사람들이 그냥 식당, 호프집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는데요. 그렇지 않습니다. 자영업자는 모든 부분에 다 있습니다. 개인사업자라고 명명된 모든 부분에. 제조업에도 자영업자가 있고요. 건설업에도 있고요. 도소매업에도 있고요. 운수창고, 숙박음식, 교육, 개인서비스, 기타까지 엄청나게 많습니다. 자영업자의 종류도. 그런데 이 자영업자의 종류들 중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직원이 많은 순서대로 더 빨리 망했다. 이게 영세 기업, 거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. 자영업자지만 많은 사람들,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는 많은 사람들이 망했다는 이야기입니다. 망했다는 이야기. 특히 많이 망한 데는 보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특히 많이 망한 데는 딱 보이는 게 도소매업이죠. 그죠? 도소매업. 도소매업이 굉장히 빨리 많이 망했다 이렇게 느끼시잖아요. 그만큼 대면 서비스를 중심으로 해서는 많이 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게다가 여기 보시면 운수창고는 늘었죠. 그러나 음식 숙박도 이것도 줄었습니다. 교육도 줄어들었습니다. 교육도. 그러니까 도소매나 음식 숙박 혹은 교육 쪽에서 많이 줄어들었다. 이게 이제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게 아무래도 코로나19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. 그런 이야기입니다. 그만큼요 자영업자들은요 아직도 고통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. 근데 이게 여러분 직원을 준 자영업자가 이렇게까지 줄잖아요. 그러면 타격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. 고용시장이. 여러분 보세요. 고용 있는 자영업자가 2010년에서 2020년 사이에 줄어드는 거 보세요. 152만에서 137만으로 줄어들었습니다. 137만으로. 그러면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거죠. 152만에서 137만이면 말도 못하게 줄어들었죠. 여기에 2019년하고 대비해봐도 154만이 137만으로 줄어들었습니다. 그러면 그만큼요 여러분 그만큼 직원을 둔 자영업자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거기에 일하는 사람이 다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. 그만큼 충격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. 지금 경제가 아직까지는 그만큼 안 돌아간다는 이야기예요. 물론 나홀로 자영업자는 오히려 늘어났습니다. 416만까지 늘어났죠. 407만에서 416만까지 늘어났으니까 나홀로 자영업자는 늘어났습니다만은 직원 있는 자영업자는 점점 줄어든다. 그런 이야기예요. 그런 얘기. 그러면요 여러분 자영업자의 어떤 구조조정도
직원을 둔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해서 점점 줄어드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. 결국 코로나19는요. 직원을 둔 자영업자에게는 지옥이었어요. 지옥. 보시는 것처럼 나홀로 자영업자는 뭐 그 얼추 잘 지켜나가죠. 혼자 하니까 인건비 부담도 적고 월세 비중도 적고 관리비 비중도 적고 다 적으니까 버텨낼 수 있지만 직원을 둔 자영업자 고용은 있는 자영업자는 이게 인건비도 부담이고요. 월세도 부담이고 관리비도 부담이니 떨어질 수밖에요. 아직까지 여러분 보세요. 아직까지 4월 기준으로 올 4월 기준으로도 90.19예요.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. 아직도 최악이에요. 아직도. 지금 정부가 내 손은 좋아진다 하고 쉽게 막 호들갑을 떨고 있는데 이게 직원을 둔 자영업자에게는 아직도 최악이다. 이거는 반드시 봐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. 그만큼 직원을 둔 자영업자는 아직 제대로 이게 자리를 잡아가기는 쉽지 않다. 물론 이제 백신을 계속 맞아가니까 좀 더 좋아지겠죠. 좀 더 좋아지겠지만 아직은 아니다. 아직은 폐업이 더 많아진다. 지금 빚으로 버티는 자영업자들이 계속 버티지 못할 거니까 결국은 가게를 접는 사례가 진짜 많아진다. 이런 얘기입니다. 여러분 제가 그 수제 만두 전문점 행복덤 사장님 이야기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이 도움을 많이 주시고 계시잖아요.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. 여기도 직원이 사장님을 포함해서 4명의 직원이 있었다고 합니다. 4명의. 지금은 한 사람 빼놓고는 다 내보냈다고 하죠. 나머지는 아버지가 와서 돕고 누나들이 와서 도와서 가게를 유지한다고 하잖아요. 그만큼 여러분 직원 둔 자영업자는 인건비 부담이나 혹은 관리비 부담이나 월세 부담이 너무 세기 때문에 버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. 앞으로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. 그런 차원에서 보면 여러분 우리 행복덤 수제만두 전골 하시는 그 김재원 사장님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도와주셔야 됩니다. 그분이 폐업하겠다고 저한테 메일을 보냈었는데 결국은 지금은 아직까지는 폐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. 안 하려고 하고 있고요.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어떤 응원이나 지원 때문에 그 가게가 살아나고 있어요. 매출이 40만 원 50만 원 하던 가게가 제가 방송을 하고 나서 첫 주에는 100만 원 150만 원까지 올라갔었다 하더라고요. 그러다가 지금은 또 좀 떨어져서 한 70만 원 80만 원 정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. 대신에 이제 온라인 매출이 있으니까 좀 더 좋아지는 모양새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. 어쨌든 여러분들이 도와주신 거예요. 그래서 살아나고 있는 겁니다. 그만큼 말입니다. 자영업자는 직원 둔 자영업자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. 그런 얘기입니다. 자영업자 여러분 힘내세요. 힘내야 됩니다. 여기서 더 이상 이제 갈 데도 없어요. 그냥 버티고 앞으로 나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. 여러분들도 아마 다 각자가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도 힘내시고요. 저도 힘내겠습니다.